2024년 2회 11번부터 또 이어가 봅니다. 삼상 3선식 3000V 200kVA 배전솔로 전압을 3100V로 승합하기 위해서 단상 변압기 3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다. 변압기 1차, 2차 전압과 용량을 구해봐라. 변압기의 손실은 무시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 결선 방법이 조금은 우리가 특이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1차 측이 이렇게 결선된 모양을 보면 델타 결선인데 또 거기에서 이렇게 연장되어서 나온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지금 꺼내 가지고 나간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걸 우리가 변이 연장돼 있다 그래서 변 연장 델타 결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권 변압기 3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요거 한 대, 두 대, 세 대를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따다가 여기도 요거의 가운데를 따고요. 여기도 요거의 가운데를 따서 이렇게 델타 결선과 다시 그걸 연장한 그런 결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역시 이 승합기의 여기 승합된 부분, 이 부분이죠. 승합된 부분의 전압, 그거에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사실 공식을 여러분들 암기해서 적용해주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승합기 전압은 3000V가 지금 들어가고 하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 전압이 이제 2차 측 전압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전압은 요거에서 요거를 뺀 값만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12분의 여기 2차 측이죠. 이 부분 3100을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 1차 측 3000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2분의 V1 이렇게 계산한 것이 승합기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이것도 루트 3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분모에는 V2 여기가 V2 이 식을 여러분들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은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승합기 전압 방금 얘기했던 이 식에 의해서 여기 V2에다가는 이쪽 2차 측이죠. 3100을 대입하고 여기 1차 측 300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3000 대입해서 요 식에 적용해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 용량에서 변압기 용량은 자기 용량이 변압기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자기 용량을 이제 구해주면 그게 바로 변압기 용량이 되는데요. 즉 부하 용량이 곱하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용량은 여기 부하 용량 여기 200kVA니까 200kg가 이쪽 곱하기가 되고, 역시 여기 승합기 전압인 여기 66.36을 여기에 대입하고 2차 측 3100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해 준 것이 자기 용량, 즉 변압기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7.409kVA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고휘도 방전 램프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시오. HID 램프 이렇게 얘기하죠. 고압 수은등, 메탈 할라이드 등, 할라이트 아니고 할라이드 등입니다. 고압 나트륨 등, 고압 수은, 고압 나트륨, 그 다음에 메탈 할라이드 등 기억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3번 다음은 접지에 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피레기 접지 공사를 실시한 뒤에 접지 저항을 보조 접지 2개를 시설하여 측정하였더니 본 접지와 A 사이의 저항,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저항, 그 다음에 B와 본 접지의 저항이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죠. 즉 본 접지, 그 다음에 A, 여기 B 이렇게 있을 때 얘와 둘 사이 저항, 그렇죠? 얘와 둘 사이 저항, 얘와 둘 사이 저항 이렇게 그 값들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얘기죠. 여기 본 접지 저항을 측정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진 곳에다가 A, B를 이렇게 달고 이 둘 사이의 저항을 쟀더니 86, 본 접지와 A 사이의 저항 86,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저항이 156, B와 본 접지의 저항이 80. 그러니까 이 관계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여기를 뭐
2라고 한다면 이 접지 저항 값을 각각 얘와 얘를 더한 것이 86, 얘와 얘를 저항값을 더한 것이 156, 또 얘와 얘를 더한 것이 80,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당연히 연립방정식으로 풀지만 이거는 공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필기 때부터 같이 해왔었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공식에 의해서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둘 사이에 저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 둘 사이에 저항 주어져 있고 얘 둘 사이에 저항 주어져 있으면 얘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관련돼 있는 이 두 개의 값은 더하고 얘하고 직접 관련 없잖아요. 얘는 빼고 그래서 2분의 1을 해준 것이 바로 얘 값을 얘 저항 값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얘를 구하려면 이거하고 관련 있잖아요. 얘 둘은 그러니까 얘 둘은 더하고 얘는 얘랑 직접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서 2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는 더하고 86과 80은 더하고 얘는 빼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여러분 공식으로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답은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5ohm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접지와 관련된 용어 보기를 참고해서 해보라고 했네요. 보기에는 보호도체, 접지도체, 접지 시스템, 내부 필요 시스템, 개통접지, 보호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개통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기기 한 점과 자 기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점과 접지극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사이의 경로 또는 그 일부가 되는 도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접지도체가 되죠. 접지도체 1번은 접지도체가 되고요. 그 다음 고장 시 감전에 의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 점 자 보호를 목적이니까 여기 딱 보면 뭡니까? 보호 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보호도체, 보호접지 중에서 보호접지가 돼야 되겠죠.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기기나 개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것, 접속 및 장치, 전체의 시스템을 의미하니까 이건 전체 접지 시스템이 되겠죠. 당연히 접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필의 시스템 이러면 안 되죠. 접지 시스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4번 주어진 조건과 배선 평면도를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해봐라. 자, 주어진 지금 조건들이 쭉 있고요. 지금 결국 뭘 구하라는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기구들이 적산전력계, 분전반, 백열전등, 텀블러 스위치, 또 3로 텀블러 스위치, 또 15A용 콘센트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있고요. 자,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평면도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A가 뜻하는 것, 여기 적산전력계, B가 뜻하는 것은 분전반이네요. 그 다음에 백열전등, C가 전등, D가 텀블러 스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텀블러 스위치란 얘기죠. 그리고 E는 이런 부분 있죠. E는 3로 텀블러 스위치, 그 다음에 F 이런 것이요. 요거는 15A짜리 콘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평면도를 지금 보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자 봅시다. 1번 점선으로 표시된 위치 AF에 기구를 배치해서 평면도를 완성하려고 한다. 해당되는 기구의 그림 기호를 먼저 그리라 그랬네요. 자 적산전력계, 그 다음에 분전반, 백열전등, 텀블러 스위치, 그 다음에 3로 텀블러 스위치, 15A용 콘센트.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적산 전력량계죠. 전력량계 WH 와트 아워 생각하시면서 W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전반은 이렇게 표현하죠. 좀 아픈 얘기지만 분단된 현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잘려져 있는 그걸 여러분 착안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백열전등은 동그라미, 텀블러 스위치는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좀 크게 그렸는데 조그만 점, 그리고 거기에 3로 스위치면 3을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A용 콘센트 일반적으로 요거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배선 평면도에서 1에서 3의 배선의 가닥수가 몇 가닥인지를 써봐라 그랬네요.
그래서 평면도로 한번 가보면 여기 1번, 2번, 3번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세 가닥이다 그런 의미죠. 여기는 네 가닥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럴 때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전선의 가닥수를 이렇게 한번 세어봐라 그랬는데 C는 뭐였습니까? 백열 전등이고 E는 3로 스위치네요. 여기 E는 3로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가 F 콘센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먼저 3로 스위치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 문제 가닥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3로 스위치는 이거죠. 한 개의 전등을 두 개 속에서 전멸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스위치를 우리가 3로 스위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전원, 여기에 220V 전원이 들어와서 둘이 비로소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얘가 즉 이쪽을 통해서 이걸 뭐 우리가 한 라인으로 볼까요? 이게 중성선, 그리고 이게 라인으로 본다면 즉 이 라인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중성선이 이렇게 입력이 돼서 여기에 램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지금 그 과정이죠. 일단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에 지금 3로 스위치, 얘가 지금 공통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각각 이렇게 해서 이 스위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여기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이 램프를 이쪽에서도 전멸하고 이쪽에서도 전멸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 먼저 자, 이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이런 상황은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즉 이쪽에서 그러면 스위치를 이렇게 열고 닫으면 여기서 불이 들어오고요.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램프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의 이 3로 스위치 이렇게 접점이 사실상 3개가 되고 공통인 부분에 일단 라인 하나, 그 다음에 뭐 이쪽 램프를 통해서 라인 하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연락선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미리 연결이 돼 있고 스위치를 이렇게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전멸이 되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전멸이 되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3로 스위치 기본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각각 이 부분에 하나씩 들어가고 맞은편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선이 일단 3로 스위치 결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면도로 가보면 지금 이거는 뭐 3로 스위치 이거는 콘센트인데 그럼 어디서 들어올까요? 이쪽을 통해서 지금 전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3로 스위치를 달고 이쪽에도 지금 콘센트가 여기를 통해서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쟤를 그려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쪽 전등에 있는 이쪽 사각 박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3로 스위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공통으로 봅시다. 여기도 그러면 3로 스위치가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2고 여기도 2죠. 2고 2 이렇게 있고 이쪽은 지금 콘센트는 대부분 늘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얘는 스위치가 없고 늘 전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즉 반드시 이 콘센트에다가는 두 개의 즉 중성선과 라인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등을 지금 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얘가 전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면 안 되니까 자,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사실 이쪽 C에서부터 사실은 전용으로 얘가 뭔가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용으로 중성선과 라인이 전용으로 물론 얘를 거치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둘 해서 이쪽을 통해서 이건 바로 얘가 연결이 들어가는 거죠. 저쪽 밖에 분전함 쪽에서 들어온 얘는 중성선과 라인이 바로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전멸하기 위한 별도의 전등회로는 다시 이쪽에서 두 가닥이 또 와야 되겠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3로 스위치 봤던 대로 기본적으로 이 3로 스위치는 얘랑 연락선이 각각 하나씩 그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역시 여기 사각박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직접 등에는 연결되지 않지만 이쪽을 통해서 얘로 가야 되고요. 얘도 이쪽을 통해서 지금 저쪽으로 연락선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에서 어차피 전등용 역시 중성선과 지금 요 라인이 중성선과
한 라인이 여기도 두 개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죠. 별도로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그렇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지금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중성선은 이 전등에 이제 직접 연결이 되고요. 이게 중성선, 이게 한 라인. 그러면 중성선은 직접 전등에 연결이 되고, 한 라인이 역시 지금 여기는 뭐 스위치죠. 이렇게 스위치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여기도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스위치를 의미한다면, 얘를 통해서 이제 거친 이 한 라인 역시 이쪽 전등으로 이렇게 연결이 얘는 되는 거죠. 이거는 전등의 연결이 중성선이 됐고요. 한 라인은 이 스위치를 통해서 전등에 연결이 되면 이쪽 전등이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이 있겠죠. 관, 여기도 관이 있고 여기도 관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번에는 즉 여기 관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두 가닥이 여기 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통해서 하나, 둘, 세 가닥이 이 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세 가닥이 되는 거죠. 여기는 두 가닥. 그리고 이쪽도 보면 여기를 통해서 얼마? 세 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쪽에 지금 세 가닥 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이쪽은 와야 되니까 여기도 네 가닥, 이렇게 네 가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다른 쪽도 이렇게 C에서 다른 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네 가닥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여기 네 가닥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 방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두 가닥, 세 가닥,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가닥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전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까 2라고 그래서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었죠. 이쪽에도 지금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콘센트가 지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콘센트 전용으로, 그러니까 관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 들어오는 관, 여기도 들어오는 관, 이쪽으로 역시 관, 이기로 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아까 얘 전용으로서 중성선과 한 라인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와서 이 전용으로 색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들어오는 거 여기 이쪽 관을 통해서 중성선과 라인, 한 라인이 들어와서 그것이 그대로 이쪽 통해서 이쪽으로 이 사각 박스를 통해서 두 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 속에는 여기 지금 두 가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를 이제 밝히기 위한 별도의 선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중성선과 지금 한 라인이 역시 두 가닥이 들어오니까 총 이쪽은 네 가닥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네 가닥.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이 동그라미를 등이라고 해볼게요. 등에다가 연결을 해야죠. 중성선은 등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이 한 라인을 이제 스위치를 거쳐서 나오게 되니까 얘는 등에 연결되지 않고 바로 여기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그리고 이때 공통인 부분, 이 스위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가 있을 때 이 연락선 부분은 즉 하나하나를 이쪽에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 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 관을 통해서 뭐 여기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 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연결하니까 결국 여기에는 세 가닥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가닥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지금 아까 여기 왔던 한 라인은 지금 아직 전등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얘가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전등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이제 전등으로 연결이 되니까 결국 이쪽 관에서는 총 하나, 둘, 세 가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닥, 세 가닥, 여기가 네 가닥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두 가닥, 2번은 세 가닥, 4번은 네 가닥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도면 4에 대한 그림 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4번은 지금 여기 있죠? 4번. 자, 이 부분 요거 케이블 헤드입니다. 우리가 인입구에 들어올 때 이 부분 들어오는 연결하는 부분을 케이블 헤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은 케이블 헤드가 답이고요. 자, 본 배선 평면도에서 소요되는 사각 박스와 부싱은
몇 개인지를 쓰시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조건을 한번 여기는 봐야 됩니다. 여기 자 3로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는 단극 스위치이고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한 개소는 두 개소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박스는 모두 사각 박스이고 기구 한 개에 박스 한 개를 쓰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각 박스에 일단은 쓰일 것들은 여기 지금 뭐 전력량계나 분전압은 아니죠. 요건 일단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한번 세어봅니다. 자, 하나, 둘, 이런 것들 다 박스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4개. 그리고 여기 방 하나, 둘, 3개가 일단 기본 들어가고요. 욕실도 하나, 둘, 3개가 들어가고 화장실 하나, 둘,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방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거실 쪽, 그쵸?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각 박스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더해보면 10개네요. 4, 3, 3이니까 10개.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하면 16개. 그 다음에 여기 4개 더하면 20개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23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23개냐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기구 하나당 박스 하나씩 쓴다고 했는데 스위치를 2개를 나란히 사용한 개수가 2개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2개가 즉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스위치를 지금 여기 D를 통해서 C를 켰다 켰다도 하고요. 또 이쪽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2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박스를 역시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가 2군데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개를 추가해 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총 여기는 25개의 박스가 사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부싱은 몇 개인지를 한번 써봐라 그랬죠.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양 끝에 관 파손이라든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 끝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관 양 끝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부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일단 지워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관을 의미하니까 여기 관수를 세어보면 그거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거는 분전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17, 18, 19, 20, 21, 22, 23개 관이 2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부싱의 개수 46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싱의 개수 46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15번 전력계통에 발생하는 단락 용량 경감 대책 3가지만 쓰시오. 자, 단락 용량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단락 용량은 루트 3 삼상이니까 루트 3 전압에 단락 전류가 곱해진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 전격 용량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락 용량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단락 용량을 경감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임피던스 값을 얘를 올리면 되고 또 뭐 전격 여기 전격 용량 자체를 얘를 줄여주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격 용량 자체에는 뭐 단락 전류도 줄일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가 뭡니까? 우리 단락전류, 이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것. 요게 여기 낮아지면 되니까 단락전류를 낮아지는 것, 즉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개통을 분할한다. 개통을 우리가 연계를 이렇게 개통을 이어서 연계를 해주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종의 병렬 운전과 같은 거죠. 임피던스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임피던스를 좀 키우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통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할, 각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역시 커지게 되기 때문에 계통을 분할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6번 그림과 같이 Y결선된 평형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시값이 상전압이 150V, 성간전압이 220V로 나타났다. 물음에 답하시오. 부하 측에 인가된 전압은 평형전압이고 기본파와 제3고접합은 전압만 포함되어 있다. 자, 요걸 한번 보면 지금 성간전압 220이라고 돼 있죠. Y결선돼 있는 이 성간전압이 얘가 지금 220V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 성간전압과 여기 상전압이죠.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조파 성분이 없다고 하면 얘가 루트 3배가 되죠.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 것이 성간전압인데 실제로 요걸 루트 3으로 한번 나눠보면 220V 이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어서 계산기 두드려보면 뭐 127.01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상전압인 150V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 높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금 제3고조파, 이 고조파가 더 추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결국 이 Y결선돼 있을 때 이 상전압에서는 기본파를 우리 V1이라고 한번 해보고 3고조파를 V3라고 하면 얘는 기본파하고 3고조파가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Y결선돼 있을 때 이 선간전압에는 이 3고조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0V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본파의 지금 루트 3배가 돼 있는 그 값이 220V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Y결선에서 상전압에는 기본파와 3고조파가 들어있지만 여기 성간전압에는 기본파 성분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파 성분의 루트 3배 한 것이 220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전압에는 기본파와 제3고조파 전압이 존재하고 그때의 우리 시력값 그러면 루트 기본파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의 제곱해서 이렇게 합한 것이죠. 이 값이 바로 150V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값이 이제 150V를 이루게 돼서 이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간전압에는 제3고조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V1의 루트 3배를 한 값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V1의 루트 3배 한 것이 여기 220V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V1은 루트 3이 여기 분모로 내려가서 루트 3분의 V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제 220을 대입해야 되겠죠. 220을 대입해주면 127.02.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V1 값을 알아냈죠. 여기다 127.02를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면 이 관계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양변 제곱해 볼까요? 양변 제곱하면 150의 제곱이 V1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결국 V3의 제곱은 150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 여기 제곱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3고조파가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50이었고 여기가 127.02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3고조파 값이 얻어지겠죠. 다음은 이제 전압의 외역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외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정연파가 기본파하고 비교했을 때 고조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파의 시력값분의 다른 전체 고조파의 시력값 그 비율을 외역률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기본파의 시력값 우리 그렇죠? 기본파의 시력값분의
전 고조파의 시료값이니까 사실상 기본파를 우리 V1으로 잡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제3고조파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3고조파의 시료값을 적어주면 되니까 1번에서 계산한 기본파 127.02와 79.79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62.82%가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그림과 같이 A 변전소에서 B 변전소로 1회선 송전을 하고 있다. 이 경우 B 변전소 차단기 차단 용량을 이 차단기 전격 용량표에서 선정하시오. 단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차단기 전격 용량 차단기 용량 그러면 뭐였습니까? 루트 3의 차단기 전격 전압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됐죠. 전격 차단 전류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단락 전류를 써서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 다음에 전격 용량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단락 용량을 구한 뒤에 뭐 그거보다는 조금 크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사실상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격 용량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구한 뒤에 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변전소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차단한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차단을 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뭐 어떤 고장이 생겼을 때, 즉 이 차단기와 이 차단기 사이에 어떤 단락 사고가 생긴 거죠. 그럴 때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락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하가 있으면 여기에 단락이 생기면 이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이쪽으로 다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즉 이거의 차단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뒤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앞에 부분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10메가를 기준으로 0.7, 0.9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장점이 여기에서 발생했다. 즉 이 부분에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즉 이 부분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산해 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0.7, 0.9 그러면 1.6%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1.6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준 용량이 10메가니까 여기다가 10메가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 여기에 10메가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625메가볼트 암페어가 얻어지고 이거보다는 이 차단기 용량이 요거는 우리가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750메가볼트 암페어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의 PLC 명령어 프로그램과 예시를 참고하여 레더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레더도를 완성하시오. 접속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죠. 접속은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 접속되지 않았을 때에는 점을 찍지 말라.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이때의 명령어 주어지죠. 여기 스타트 입력으로 하고요. 이 스타트 하라는 얘기는 이 스타트를 누르는 순간에 A 접점이 하나 딱 달라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직렬 접속 AND OR는 병렬 접속 NOT는 부정이고요. 아웃은 출력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짰죠. 그럴 때 제로 스텝부터 해서 쭉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 스타트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쭉 사다리 모양이죠. 레더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린 뒤에 스타트를 한다는 얘기는 P00을 먼저 A 접점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A 접점을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죠. P0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5호를 한다는 얘기죠. 5호 여기에 5호를 한다는 얘기는 병렬로 즉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병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01이 되고요. 자, 병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 낫이네요. 스타트 낫. 다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02 이렇게 P02를 하나를 다시 스타트를 해주고요. 거기에 여기 스타트 낫이죠. 스타트 낫. 스타트라면 요거지만 스타트 낫은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비접점. 그리고 5호를 했네요. 5호. 그럼 여기에 5호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5호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P03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AND 스타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AND. 그러니까 AND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을 AND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어졌던 것을 이제 그대로 이쪽에다가 AND로, 직렬로 들어가는 거죠. 직렬로 그대로, 이 그림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 그룹이 그대로 직렬로 가기 때문에 P02의 얘가 아까 비접점이었죠. 여기가 P03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은 지워주고 그러면 AND 스타트를 한 거고요. 거기에 다시 AND not은 뭡니까? 거기에다가 AND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P04를 AND not이니까 역시 비접점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 뒤에 다시 out 여기서 나온 출력을 P01로 출력하라 그 얘기죠. P10이죠. P10으로 출력하라 이래주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동일한 그림입니다. 여기 얘와 얘의 직렬.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또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나머지 동일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